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활기찬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실버 건강 박사입니다. 혹시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풀먹인 것처럼 뻣뻣하고 잘 떠지지 않으셨나요?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불편하고 눈물만 계속 흐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버 건강 박사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불청객, 유행각결막염에 대해 알아보고 이 지긋지긋한 눈병을 이겨낼 수 있는 5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어르신들 눈 건강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행각결막염의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바이러스성 눈병 또는 눈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아주 독하고 전염성이 강한 녀석이 우리 눈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 결막과 눈의 창문 역할을 하는 각막에 이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유행각결막염인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유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수영장 등에서 잘 옮지만 계절과 상관없이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도 쉽게 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행각결막염의 대표적인 증상과 무서운 전파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들어오고 나서 보통 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그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한쪽 눈에서 시작했다가 며칠 뒤 다른 쪽 눈으로 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꺼풀이 붓습니다. 끈적끈적한 눈곱이 많이 끼고 눈물이 계속 흐르며 눈에 무언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과 따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햇빛이나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심하게 부신 증상도 나타나죠. 심한 경우에는 각막에 상처가 생겨 시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드물게 각막 혼탁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병은 어떻게 옮을까요? 바로 감염된 사람의 눈 분비물과의 접촉 때문입니다. 환자가 눈을 만진 손으로 만진 물건, 예를 들어 문고리나 버스 손잡이 등을 다른 사람이 만지고 그 손으로 다시 자기 눈을 비비면 감염되는 겁니다. 수건이나 베개, 세면도구를 함께 쓰는 것도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약 2주간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병에 걸리면 당장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감기 바이러스에 특효약이 없듯이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눈의 건조함과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 인공 눈물을 처방합니다.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냉찜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바이러스로 약해진 눈에 세균이 추가로 감염되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염증이 아주 심해 각막 혼탁이나 시력 저하가 우려될 때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지만 이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절대로 소금물이나 다른 민간요법으로 눈을 씻어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눈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유행각결막염은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방법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그리고 눈을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눈을 함부로 비비거나 만지지 마세요. 가려울 때는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수건, 베개, 비누 등 개인 위생용품은 반드시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통해 온 가족에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행 시기에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병에 걸렸다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런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 5번째,
유행각 결막염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눈병 걸린 사람 쳐다만 봐도 옵는다는 말이 있죠.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유행각 결막염은 환자의 눈 분비물이 손이나 물건을 통해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야만 전염됩니다.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번 알았으니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유행각 결막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 8형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다음에는 19형 바이러스에 또 걸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항상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실버건강박사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유행각 결막염에 대해 5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첫째, 유행각 결막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눈병이라는 것. 둘째, 눈 충혈과 이물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 셋째, 특효약은 없지만 증상 완화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넷째, 무엇보다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이 최고의 예방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눈병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모두 맑고 건강한 눈으로 행복한 매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도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 실버건강박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